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요즘 건물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꼬마 빌딩 거래 시장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100억 대출 전해진 빌딩 1년 만에 매각, 공실 이자 못 견딘 듯, 이런 기사의 내용인데요. 전해진 씨는 논현동 빌딩을 22년 3월에 140억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23년 5월에 150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1년 조금 지난 사이에 시세차익이 10억 정도밖에 나지 않고 매각을 했는데 왜 매각을 했을까요? 23년 5월에 그 논현동 건물을 2억 800에 매각을 했는데요. 인근 주변 시세를 보면 1억 2,800, 1억, 거의 다 이제 이 동네 부분이 평당 매매가가 1억 초반이나 1억밖에 안 되는데 전해진 씨가 산 건물은 2억 초반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과연 인근 시세보다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었을까요? 전해진 씨는 22년 3월 17일 날 소유자 주식회사 카라 컴퍼니로서 이 논현동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등기부 등본에 보면 채권 최고액이 120억 원이 잡혀 있어요. 전해진 씨는 논현동 빌딩은 140억에 매수를 했고요. 대출을 100억 받았습니다. 실제 자기 자본은 4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대출 이자가 이 당시에 약 4%로 금리를 따져보면 이자만 약 3,300 정도가 나갑니다. 그 당시에 매각을 한 다음에 매각하기 전까지 2층부터 8층까지 공실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달 이자만 약 2,500 이상 나가는 겁니다. 현재 이 건물이 임대가 나와 있는데요. 보증금 4억에 임대료가 3,500 정도에 나와 있고요. 총 210평 정도가 나옵니다. 2층부터 8층까지요. 이 인근에 신축 건물이 평당 한 14만 원 정도에 나가고 있거든요. 이 임대료는 약 12만 원 기준으로 맞춰서 임대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 건물로 통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매매를 하고 잔금까지 해서 10개월 정도나 12개월 정도 임대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전해진 씨가 논현동 빌딩 투자를 잘못한 것일까요? 자, 이 건물의 토지 대장입니다. 대지는 72평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지층부터 8층짜리 건물입니다. 연 면적이 337평이에요. 그리고 건폐율은 60% 다 차지했고요. 용적률이 391.43%.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중공업이나 준주거 지역만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채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또 문제점은 자주식 주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8대가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98년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98년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나오는 주차장보다 좀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기준으로 해서 정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주차장 크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무실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꺼려하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 차들은 다 사이즈가 크잖아요. SUV 차도 많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건물이어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건물은 또 위례 신사선 을지병원이 이 건물 바로 앞쪽에 이 도로변 쪽에 생기는데요. 이 위례 신사선이 생기면 이 건물까지는 약 도보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초역세권인 건물이죠. 그리고 이 건물은 북향에 위치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거의 준주거나 중공업 지역에 가까운 용적률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 건물이 왜 공실이 났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4억이 들어와도 이제 건물 외관이나 그리고 실내 컨디션 상태가 좀 좋아야 되고 특히 주차장이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들이 갖고 있는 차들이 또 만만치 않은 차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무실로 임대해 놓기가 좀 힘들었고 통 임대가 안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전해진 씨 건물 매각 사례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 정도의 연면적이 나오려고 하면 14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야지 이 정도의 용적률이 나오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중공업 지역과 같은 용적률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에 맞게 거래됐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해진 씨는 왜 이 건물을
1년 만에 강남의 건물 투자는 시세 차익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과연 전혜진 씨는 10억 10억이면 거의 이제 본전이에요. 취등록세 내고 1년 동안의 이자를 내면 거의 남는 게 없이 거의 본전에 거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왜 시세 차익을 남기지도 않고 왜 과연 이렇게 빨리 매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임대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빌딩 투자할 적에 운영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물을 매입할 때 중개업소랑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건물 자체는 그냥 명도만 하고 새로운 임차인만 받으면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건물을 매입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임대가 안 나간 걸 보면 강남에서 요구하는 그런 건물의 퀄리티, 뭐 주차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건물에 비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건물 투자하실 적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단타 투자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모르고 세계 경기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약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건물 투자에서 시세 차익을 보실 때 최소 3년이나 5년 정도 보유를 하고 건물을 매각을 해서 세 차익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건물을 매입할 때 이 건물을 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현재 임차인을 다시 바꿔서 내가 이자를 낼 정도로 이 건물을 3년이나 5년 정도 보유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물건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물 투자는 수익성 투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건물 투자는 항상 수익률에 따라서 건물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강남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한 가지 간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시세 차익만 쫓다 보면 내가 팔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지금 이런 사례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혜진 씨가 1년 만에 건물을 매각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빌딩 투자는 매각도 중요하지만 매각하기 전까지의 운영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